그리고 정말 위를 이렇게 개복하다 보면은 정말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머리핀도 나오고 머리끈도 나오고 뭐 몇 년 전에 먹었던 과일 씨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강아지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눈과 마음이 있는 수의사들이 모인 24시 잠실 베스트 동물 메디컬 센터의 김준민 원장입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우리 보호자분들과 이제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요. 사실 영상으로 이렇게 찍고 하는 거 제가 직접 보면 너무 오글거리고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많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이미 내용대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에이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찍어? 라고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뭐 우리 애기가 뭐 어떤 음식을 이만큼 먹었는데 병원 가야 될까요? 증상은 없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고 이제 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많이들 숙지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또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기는 쉽진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을 몇 킬로당 뭐 몇 그램은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대형견인데도 조금 먹고 정말 뭐 발작 증상이 이런 애들도 있고 소형견이 뭐 정말 초콜릿 한 통을 다 먹었는데도 멀쩡했던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도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원칙적으로는 아예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몸무게가 작은 아이들이 소량의 독극물을 섭취를 했을 때 바로 증상이나 이제 혈액 검사 수치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서서히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이제 요거 이렇게 먹었는데 애는 멀쩡해요. 근데 병원 가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무조건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아기가 뭐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 검사해 보면 뭐 간이나 신장이나 수치들이 그냥 완전 이렇게 튀는 경우도 흔치 않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이리톨입니다. 우리가 자이리톨 생각하면은 예전에 유명했던 자이리톨 껌, 치아에도 좋고 보호자분들 차에도 아마 한두 통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강아지들한테는 근데 자이리톨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먹고 나면은 이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저혈당 쇼크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을 파괴해서 뭐 황달이 올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예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차에 데리고 같이 오시잖아요. 근데 자이리톨 껌이 만약에 바닥에 하나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애가 몰래 딱 꿀꺽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쇼크가 오면서 저혈당이 와서 결국에는 수혈까지 해야 되는 아주 위험했던 케이스가 생각이 나네요. 또 요즘에는 이제 빵이나 아니면은 쿠키 등에서도 몸에 좋다고 해서 설탕 대신 자이리톨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과자나 이런 걸 강아지한테 주는 건 좋진 않겠지만은 혹시나 주시게 되더라도 성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이리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들이랑 다르게 정말 흡수가 빨라서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구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뼈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치킨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류의 뼈들 특히 닭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리가 되고 나면은 정말로 말랑말랑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부러졌을 때 그 단면이 매우 뾰족해요. 그게 식도나 위로 가면서 아니면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꾹꾹 찔러가지고 총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에 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치킨뼈는 정말로 먹이시면 안 돼요. 닭뼈를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식도로 나오는 과정에서 또 2차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구토요법이라든지 내시경으로는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고 결국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좀 피해주세요. 그리고 뭐 족발이나 갈비 형태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거기 붙어있는 살점을 먹겠다고 강아지들이 억울하고 씹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어릴 때 우리 이제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강아지가 이제 뼈를 이렇게 막 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아지들한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는 그런 뼈들이 매우 이제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소뼈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오랫동안 씹게 되면 치아가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뼈를 주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특수 간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처하시고 뼈는 웬만하면 먹이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일부러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 그 일상생활에 쉽게 이제 구할 수도 있고 뭐 가방에 백이나 뭐 한두 개 정도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뭐
뭐 식탁 위에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이제 빵들을 올려놨다가 모르는 사이에 애기가 올라가서 먹고 오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뭐 카카오 함량이 뭐 높을수록 더 위험하고 화이트 초콜릿은 뭐 덜 위험하고 강아지 몇 킬로당 몇 그램 정도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뭐 제조사들이 얼만큼의 이제 카카오나 카페인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만큼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안 먹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에는 지방 함량도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췌장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뭐 양파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뭐 모든 한식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양파는 우리 강아지들한테서 빈혈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또 열을 가열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더 증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이랑 섞였다고 해서 아니면 눈에 이렇게 마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양파와 그 형제들 이제 뭐 파, 부추 이런 것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섭취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사람약이에요. 가끔 이제 보호자분들이 뭐 약을 일부러 먹이시는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늦은 밤 이제 아기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먹고 있는 그런 뭐 사람약들을 이렇게 뭐 소분해서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을까봐 제가 요거는 꼭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강아지를 먹는 약들은 정말로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램 단위가 아닌 거의 밀리그램 단위로 저희는 이제 소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성분인 거지 사람 약들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게 강아지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이시면 안 되고 혹시나 실수로라도 그걸 먹었을 경우는 바로 병원에 와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이제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항목이 정말 많아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뭐 영상이 뭐 몇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담이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기가 뭘 먹었는데 이거를 집에 과산화수소가 있어서 이걸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억지로 먹이다 보면은 실수로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폐 쪽이나 이런 데 넘어갈 수도 있고 아기가 구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다시 문제가 돼서 폐색이 된다든지 오염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한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나오면서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는 그렇게 구토를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과 수의사로서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위 개복술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강아지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를 이렇게 개복하다 보면은 정말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머리핀도 나오고 머리끈도 나오고 뭐 몇 년 전에 먹었던 과일 씨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장난감을 이렇게 먹는 애들은 상습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식욕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꼭 주의를 하시고 환경을 애기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이고 이건 못하겠다.